자, 이제 68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 단원인데 잠깐 한 칠판 보시면 개념을 좀 처음에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은 중개계약 체결, 살 사람한테 확인 설명,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 계약서 쓰고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 마무리 단계가 어디냐면은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과정이에요, 여기가.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옥션 이런 데서 쇼핑 많이 해보시죠? 네. 이런 데서 물건을 이제 파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판매자가 여기에 물건을 올리죠. 그 다음에 구매자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 판매자가 올린 물건을 사는 거죠. 물건의 그 대금은 누구한테 줘요? 옥션한테 주는 거죠. 요즘엔 다 카드 결제하니까 잘 모르실 텐데 만약에 현금으로 입금한다면 판매자 계좌일까요? 옥션 계좌일까요? 옥션 계좌로 입금해야 됩니다.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옥션이 여기 은행에다가 계좌를 만들었죠. 여기다가 입금하는 거 이렇게. 여기서 물건을 보내지. 물건을 보내고 마음에 들어. 구매 완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먹고 수수료를 먹고 나머지 대금을 이렇게 입금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방식을 영어로 에스크로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직거래를 했을 경우는 뭐 당근 마켓이나 이런 것처럼 둘이 만나서 하는 거 아니면 불안하죠. 대금 입금했어, 택배 왔어, 열어봤더니 신문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래 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둘 간의 거래가 안전하게 끝날 때까지 이 물건의 대금을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걸 에스크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해보자.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고? 매매. 그 다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데 우리나라 거래 현실은 잔금까지 다 치러야 소유권 넘겨받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그러니 이 거래 대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보관하고 있자 이거야. 이 옥션에 해당되는 애를 뭐라 부르냐면 예치 명의자라고 불러 우리는. 예치 명의. 얘가 옥션이야. 얘가 여기다 통장 만들어야 되죠. 여기를 예치 기관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누구의 명의로?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예치 기관에 예치를 해보자 이 말이야.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근데 거래 당사자는 이런 제도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 개공인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를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한번 해볼 겨? 이거죠. 해볼 겨? 자, 그러면 매수인은 좋아라 안 좋아라? 좋아라죠. 그렇게 멋진 제도가 있냐고. 당장 해달라고. 네. 그런데 이따가 싫다고 그래. 왜 그러게? 그렇지. 공짜가 아니야. 자, 이 과정 속에 드는 비용을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라고 불러요. 다시 뭐라고요?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라고 불러요. 이 실비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매수인이 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싫다고 그럴 거고 매도인은 다 끝나고 준다니까 좋아 안 좋아? 싫은 거지. 다 끝나고 주는데 뭐가 좋겠어. 바로바로 받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권고를 받아본 적이 없고 권고를 할 계획도 없어. 그래서 이제 권고 하여야 한다 OX X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게 제도의 목적인 거죠.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언제까지?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때까지 예치하자는 거예요. 뭘 예치하재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걸 예치하자고 누구 명의로? 예치 명의자 명의로 예치기관에 예치해 볼까? 라고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해야 한다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치 명의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외워야 돼요. 일단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 명의자가 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개공도 가능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외웁니다. 칠판 보시죠. 공은 보신채 전문에서 시작. 공은 보신채 전문에서 노래는 항상 강약조리 중요하다니까. 공은 보신채 전문에서 이렇게
굉장히 민망한 다시 뭐라고요? 공은 보신 제 전문회사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자, 공이 누구예요? 공. 공제 사업을 하는 자,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그 전체를 다 외울 거 아니에요. 그냥 핵심 단어 말면 돼. 공은 보신채. 그다음 전문회사는 뭐냐면요. 잠깐 칠판 보시면은 이 예치제도라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예치제도. 이 예치제도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매우 활성화된 제도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0년 전에 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면 돈 되는 사업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 기관들에게 그 사업권을 준 거예요. 공은 보신채 여기다가 준 건데, 얘들한테만 독점권을 줄 수는 없어서 이런 일만 하고자 회사를 만들어 와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만 하는 회사를 만들어 오는 거야, 전문회사가. 그래서 읽어보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계약 관련 서류, 이것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다. 앞으로는 간단하게 에스크로우 전문회사다 이 말이에요. 에스크로우 전문회사다. 자, 그냥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이러면 돼요. 자, 이들의 명의로 어디에 묻어놓자? 공금신. 여기 공금신 해보세요. 공금신. 공은요, 공제사업자, 금융기관, 또 신탁업자. 여기에다가 예치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이런 제도고, 예치 기관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예치 명의자만 잘 외우면 돼요. 주로 문제 여기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또 이렇게 내기도 해요. 은행의 명의로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근데 예치 기관을 틀리게 내고 이런 적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여유가 되면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이렇게. 다시 어떻게 해요?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건 그렇게 지금 급한 거 아니에요. 급한 거 아니에요. 일단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암기는 건 천천히 외워도 돼요. 이게 이제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이고, 밑에 사전 수령이라는 건 오늘은 지나가도 돼요. 밑에 큰 2번 보이시죠? 큰 2번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개공에게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건데, 잠깐 짚어보시겠어요? 일단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건데, 자, 이런 상황이죠. 개공이가 예치를 권고했어요. 권고했더니 매수인은 비용이 들어도 하겠대. 자, 매도인은 싫다는데 개공이가 진짜 한 번만,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만. 그때 매도인이 해주겠대. 그래서 둘 다 오케이 했어. 지금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했는데 개공이가 뭐라고 하냐면, 있잖아, 그 돈은 내 통장에 넣어놓을게. 이런 상황이죠. 불안해 안 불안해? 사장님, 왜요? 왜? 어쩌다가? 왜 튀시게?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명의로 할게. 믿음이 가한가? 믿음이 가. 근데 가장 덜 믿음직스러운 자잖아. 근데 기어이 자기 통장에 넣게 되잖아. 이럴 때는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고 싶으면 당신은 어떤 여러 가지 의무를 져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누구의 명의로? 개공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했어요. 거기 몇 줄이요? 다음의 사항을 거래 당사자와 약정해야 한다. 개공 통장에 넣어놓을 땐 아래 세 가지를 약정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 계약 이행이 뭐 될 때? 완료될 때, 도중에 계약이 해제될 때,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두 사람의 동의 방법을 약정하라고요. 앞으로 상황별 계획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이행 끝났을 때, 도중에 네 잘못 내 잘못으로 계약 깨졌을 때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해서 어떻게 가져가자, 동의 방법 약정하라고요. 두 번째는 반환채 모형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가 부담하는데? 매수인이 부담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부담될지를 약정하라 이거예요. 비용을 미리 알려주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약정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누구 명의로 할 때? 개공 명의로 할 때 세 가지 약정을 해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읽고 지나가시면 돼. 동그라미 2번도 개공 자기 명의로 예치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자기 수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핸드폰 요금 나라는 통장에 넣으면 돼요?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지.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동의 없이 인출할 수는 없다.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썰렁해요. 3번 역시 누구 명의로? 개공 자기 명의로 예치한다면은 자,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을 해야 된다. 이게 들고 튈까봐 지급 보장을 하라고. 밑줄 치세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이만큼. 자,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법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라. 결국 튀면 거기서 책임지겠다는 거잖아 지금.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 예를 들어 보증금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예치했으면 계약금 중도금만큼 보증 설정하라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이제 증서 나올 테니까 당사자에게 그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읽고 나서 우리 소감이 뭐냐면 지금 우리 보고 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누가 이제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안 시키면 되는 걸 왜 우리 괜히 우리한테 시켜가지고 이게 귀찮게 공부할 게 많아지냐고. 이게 제도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절대 개공인은 예치 명의자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걸 왜 해 내가 귀찮게. 차라리 예치 권고해서 오케이 한 다음에 공은 보신제 전문회사에다가 의뢰하면은 아마 수수료 줄걸요? 그럴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지. 근데 왜 개공인을 예치 명의자로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예치 명의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를 가상의 예치 명의자로 만들어서 예치 명의자가 하는 일을 쭉 설명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은보신채 전문회사는 이런 일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런 의무를 당연히 쥐지 안 쥐겠냐고 똑같이 그런 거지. 개공으로 한정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치 명의자는 이런 일을 한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내요. 문제 질문에다가 매매 계약을 중개했고 매수인이 계약금 낸 거를 개공 명의로 금융기관 예치하였다 이렇게 문제 질문을 이렇게 주기도 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푸시면 되는 거지. 되셨죠? 그때 22회에 나온 문제 답은 쉬웠어요. 지금 계약금을 개공 명의로 예치했다고 그랬죠? 한번 풀어보실래요?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 풀어보세요. 자, 개공인은 중도금, 잔금도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오, 계약금만 예치했으니까 지금. 다음, 그 예치된 계약금을 자기에서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 예치된 계약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오,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범 공제가의 공탁이라. 오, 정답은 5번. 이 반환채무행 보장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매도인이 부담한다. X. 그때 답이 이제 정답은 원래 1번이었고 그게 답이었어요. 그럼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보실까요? 작년에 나온 문제죠 이게? 30회 문제. 자, 이걸 제가 프린트로 따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다 나와요. 뭐 교재 같은 데 기출문제 다 나옵니다. 자, 틀린 걸 찾아보래. 개공인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오.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다. 오. 보험회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오. 개공인은 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답이네. 그 다음에 자기 명의로 예치한다면 분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오, 정답은? 답은 썰렁하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딱 오늘까지만 쉬워요. 다음 주부터는 힘들걸요? 진짜 다음 주부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다음 주는. 끝날 때까지 계속 어려운 게 나와요. 네. 오늘까지만 쉬워요. 네. 자, 이제 금지행위라는 걸 공부할 텐데, 여러분, 금지행위는 칠판을 좀 보시고 흐름을 좀 처음에 잡아야 돼요. 금지행위는 법의 33조예요. 법의 33조인데, 해서는 안 되는 의무일 거 아니에요. 33조는 1항과 2항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또 2항이 올해 2020년에 신설된 거예요.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33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예요. 개공 등이 누구예요?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전부 다 중개업하는 사람 전부 다 33조 1항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따가 중개보수 초과도 있거든요. 법비 초과. 그럼 개공은 초과하면 안 되지. 보조는 초과해도 돼? 당연히 안 되지. 그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중개업 하는 사람 전부 다 33조 1항을 해서는 안 된다. 33조 2항은 누구든지라고 써 있어, 법조문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부에게 적용되는 거야.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자, 계속 여기 보시면. 그럼 33조 1항은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다 받아요. 자, 우리 개공일 땐 뭘 준다?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죠. 자, 외우는 방법은 금제인은 임금 해보세요. 금제인은 임금. 아니, 금제인은 여기까지 한꺼번에. 자, 시작. 금제인은 임금. 임금이 뭐야? 주상전하 이거잖아. 합격시켜주세요 해봐요. 아니, 드라마는 이거지. 죽여주세요. 죽여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지금 맨날 죽여달래. 죽이지 않을 거면서. 자, 다시. 금제인은 임금 이렇게 봅니다. 다시 금제인은 임금, 임등치다. 소공은 만만한 게 뭐밖에 없어. 자격정지밖에 없어요. 그다음 이 33조 1항의 금제인가 총 10가지나 돼요. 10가지나. 부담된다. 10가지나 되는데 이 중에서 판매 명수 이건 반드시 앞글자를 지금부터 따야 돼요. 판매 명수는 몇 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건 별도라니까 이거는 별개로 이게 판매 명수 위반하면 임등치와 1-1 이 말이에요. 이게 소공이 위반했으면 자격정지와 1-1 이런 말이고 자 3-3 뭐예요? 관직, 쌍투, 꾸단 이 꾸단이 올해 신설됐어. 그 신설 원래는 8개였는데 4개 딱 좋았는데 2개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게 좀 더 센가 봐. 3년 이하죠. 3천 이하 벌금으로 자 감 잡으셨어 이제? 자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고 그리고 33조 2항은 우리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개공 등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우리 개공 등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니까 행정처분은 있다 없다? 없어. 우리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자격증 없고 등록증 없잖아 지금. 행정처분 없어. 받고 싶은 행정처분 있긴 하지. 산림정지.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어때? 마음에 들어? 1년 동안 산림정지 좀 집에다 나 산림정지 받고 싶어. 산림 취소는 더 좋아. 산림 취소.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행정처분은 없고 형벌만 3-3 때려요. 이거 5개 들어있어요. 5개. 자, 이게 이 금제의 전체 흐름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금제인은 33조 몇 항과 1항과 2항으로 구분되며 1항은 누구에게? 개공 등에게 적용되고 2항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에게 적용된다.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33조 1항은 개공 등에게 적용되니까 행정처분, 형벌로 구분되고 금제인은 임금, 소공인은 만만한 것, 자격정지. 읽어보세요. 이거 외워야 돼 지금. 판매 명수 1-1 또 관직, 쌍투, 꾸단 3-3 그다음에 개공 등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는 5개가 있으며 형벌만 준다 이거지. 자 시작합니다. 여기 적용 대상 보이세요? 적용 대상. 잠깐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꾸단이 있죠, 꾸단. 이따 나오니까 굳이 여러분 안 적어도 괜찮아요. 이 꾸단하고 이거 올해 신설된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가지 있죠, 이 5개. 총 몇 개예요? 7가지를 우리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 불러요. 부동산 뭐라고요? 거래 질서 교란행위. 우리 7가지를 교란행위라고 불러요. 이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따 신고센터도 만들어져 있어요. 네. 됐죠? 네. 이거를 사진 찍고 싶으시면 제가 이따가 이 페이지를 놓고 나갈게요. 네. 놓고 나갈게요. 자, 그러면 69페이지 볼게요. 자, 적용 대상. 자, 33조 1항은 누구한테 적용한다? 개공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 전부 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행정형벌. 지금은 거기 안 읽어도 돼요. 1-1은 판매 명수겠죠. 나 글자 동그라미 쳐볼까? 기억은 판. 두 번째 줄 판 보이죠? 판. 니은은 매가 있고 매. 디귿번은 두 번째 줄에 명자가 보일 거예요. 자기의 명의. 리을은 중개보수의 수. 자, 3-3은 기억번은요. 첫 줄 오른쪽에 관련 있는 증서의 관
관련 있는 증서, 관. 그 다음에 니은은 두 개 있어. 직접거래, 직. 쌍방대리, 쌍. 직과 쌍. 그 다음에 디귿번은 세 번째 줄 투기. 부동산 투기의 투. 관직상 투. 그 다음에 니을은 꾸는 두 번째 줄에 꾸미는 등 꾸. 꾸. 니을은 미음은 첫 단어, 첫 글자 단. 꾸단. 단체에서 단. 자, 이렇게 되고 이제 하나씩 시작할게요. 하나 시작합니다. 이제 판부터 시작합니다. 판. 양거라 1번.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자,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써 있죠, 지금. 거래상 중요사항인데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뭐를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금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장만 이해하면 돼요. 어떤 거래상 중요사항인데 의뢰인을 속인 거지. 의뢰인을 속여서 거래 계약이 체결되게 도와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아까 변론으로 하고 1-1로 처벌된다는 얘기예요. 처벌. 한마디로 중요한 걸 속이면 처벌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밑에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토지 매매를 중개했다. 현재 개발계획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속였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뜨면 금지행위냐 물어보면 그렇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그 다음 이어서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은 떨어지고 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어떤 중요한 걸 숨기고 중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거죠. 자, 1번 해결하셨죠? 1번 간단해요. 자, 두 번째 금쟁이 갑니다. 지금 70페이지 양거로 2번 보시는 거 아시죠? 네, 양거로 2번.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두 번째 금쟁이 제목이 뭐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뭘 하지 마세요? 매매업을 하지 마라. 이건 잠깐 짚어보셔야 돼요. 좀 특이한 거예요. 자, 우리 중개 대상물이 뭐죠?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이잖아요. 근데 우리 입광공은 잘 모르니까 토지, 건축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웠지.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외웠는데요. 대표적으로 자, 토지에 매매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매매업이 뭐냐면은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토지 건물을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범죄입니까? 범죄예요? 일반적으로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토지 건물 사고팔고 했는데 이게 왜 범죄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잖아. 우리가 이걸 하면은 1-1이라면서요. 판매 명수. 왜 그냥 한번 이해해보자고요. 왜 그런지. 자, 우리 직업이 뭐예요? 아니 우리가 중개업이죠. 중개업. 알게 된 부동산 정보가 있으면은 상대방을 찾아서 중개하고 복비 받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근데 알게 된 정보가 많은데 우리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했을 땐 투기가 우려가 있다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당신들은 뭐 하지 마라. 매매업을 하지 마라는 황당한 제도예요. 이거 좀 과한 규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 아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토지 건물 사고팔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게 왜 범죄냐 이 말인 거지 지금. 됐죠? 근데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딱 좋죠. 토지 매매업 금지행위, 건축물 매매업도 금지행위,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업도 다 뭐다? 금지행위. 근데 이제 금지행위 아닌 걸로 낼 때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자동차 매매업 금지행위는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새옷강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민망하잖아 좀 문장이. 근데 최근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건축자재 매매업 금지행위는 아니다. 건축자재 매매업. 나름 좀 신경 썼죠 그래도. 건축자재,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거. 네, 철근 이런 건 금지행위. 그래서 토건, 입광공, 매매업이라고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자, 판매까지 봤어. 판매. 자, 명은 일단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은 행위.
또 하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그 명자인데,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자 이거 제도는 뭐냐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예요.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죠 지금.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으면 이 자는 형벌 몇 년이에요? 3-3인 거 아시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 3-3. 네. 현재 이 자는 어떤 일을 했다는 거냐면 개설 등록하지 않고 사인 간에 매매나 임대차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복비를 받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다 걸리면 이제 처벌되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는 처벌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이 의뢰인들이 똑똑해 안 똑똑해? 똑똑해. 이 친구는 우리 PT 출신이에요. PT 출신인데 A가 아니 땅을 사준다길래 그래서 이제 땅 중개해준다길래 계약서 썼지. 난 개공인 줄 알았어. 근데 계약서 쓰는 거 보니까 자기 이름은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딱 보고 눈치챘어 안 챘어요? 그래서 아니 학원 수업이면 무등록 중개업자를 만났네. 너 가슴이 설레는 거야. 일단 어떻게 해서 그냥 계약서 썼지. 싸게 사줬으니까. 계약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A가 다 끝나고 복비 달라고 그러죠. 복비 달라고 우리 PT 출신이 A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사장님 제가 어디서 좀 배웠는데 사장님은 3-3이더라. 그죠? A가 뭐래? 다녀? 너 거기 다니는 거야 거기. 진짜 요즘에 다 다니더라. 진짜. 그래서 안 주겠다고? 가. 됐죠? 원래 스토리가 이보다 길었는데 아직 실력이 안 돼서 그래요. 원래 스토리가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그냥? 가. 원래는 한참 더 버텨야 돼. 근데 아직 실력이 아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 가. 그래서 복비 굳었어 안 굳었어 지금? 굳었어 지금. A는 점점 이 바닥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처 누굴 찾아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갑을 찾아간 거예요. 개업한 지 석 달 됐어요. 근데 아직 계약서 한 장도 못 썼어요. 실제 이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개업한 지 석 달 됐는데 그 공무원이 단속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들어오면 뭐 하냐면은 지금까지 썼던 계약서 확인 설명서 다 가져오라고 이걸 조사한다고. 개공이 뭐라고 그랬어? 다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되게 공무원이 당황하더래.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갔대요. 저한테 그 얘기 해주는데 막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웃겨 죽는데 막 웃을 수는 없고 정말. 그래서 정말 안쓰럽더라고. 지금은 썼겠지. 자,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갑을 찾아가요. 요즘에 많이 힘든다는 소식 듣고 왔다고. 어떡해? 밥은 먹고 다녀? 됐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밥상 차려가지고 데려올 테니까 사장님은 앉아서 계약서만 써? 뭐 날도 추운데 어디 다니지 말고 우리 5대5 뭐래? 콜 됐죠? 콜. 그러면 나는 저자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요? 알았잖아요.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이런 문장의 뜻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다시 읽어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렇게 했을 땐 당신은 1-1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럼 이 자를 왜 처벌하느냐? 왜 처벌하냐면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와 협력을 했고 무등록 중개업을 조장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당신도 처벌하겠다. 이런 문장이에요. 자, 이어지는 문장 또 뭐라고 돼 있어? 저자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인 거죠. 내 이름 팔고 다니면서 물어와 이겁니다. 다시 내 이름 팔고 다니면서 물어와. 첫 번째 문장은 내가 물어올게 이거고 두 번째 문장은 네가 물어와. 결국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시험 문제는 이거 그대로 나와. 밑에 부연 설명도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그대로 뜨면 금쟁이냐 물어보면 그렇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자 3번 끝. 3번 끝. 자 4번 판매 명수 갑니다.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제목
고딕체 문장 읽었죠? 우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 그 제목 4번 있잖아, 4번. 4번 문장만 가지고 질문에 답하시는 거야. 밑에를 읽어보지 말고. 그 안에 힌트가 다 들어있으니까. 자, 개공이 받을 복비는 300이야, 300. 300인데 의뢰인이 약간 어리삐리 하길래 500 받았어. 500 받았어. 근데 이제 개공이 의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300은 복비고 중개보수고 200만 원은 감사비, 수고비라고 다른 명목이라고 받은 거야. 다른 명목. 자, 이것도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어디에 써 있어, 그게? 아니, 4번 제목만 가지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례 증여 그 밖에 뭐?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에 받은 행위는 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더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됐죠? 그래서 갔다 왔지, 개공은. 갔다 왔고, 아니, 빵에 갔다 왔다는 얘기. 갔다 와서 이제 또 중개합니다. 또 중개하는데 아까 그 의뢰인을 또 만난 거예요. 또 복비 300 받았죠. 근데 의뢰인이 고맙다면서 선물을 주고 싶다는 선물. 근데 개공이가 그만해. 나 힘들어. 힘들어. 그만해. 나 이따 안 받을 거야. 의뢰인이 내 성의를 무시하냐고 지금. 선물이니까 돈이 아니니까 받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 선물 위반이다, 아니다? 그렇지. 거기 써있네. 초과하여 금품 받는 행위. 오케이? 됐나요? 네. 그래서 선물 받아도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 두 가지를 그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칠판 보시면요. 자, 300 받아야 되는데 500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초과된 부분이 있잖아. 지금 초과된 부분. 200이 초과된 부분이잖아요. 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자, 민법을 이제 조금 배우셨으니까 아시겠다. 초과된 부분이 유효인지 아니면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게 초과 부분이 유효라는 건 단속 규정이라는 얘기야.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이니까 처벌만 될 뿐 이미 받았으면 받아도 되는 거지. 무효니까. 근데 초과된 게 무효라는 것은 이건 효력 규정이고 초과된 걸 돌려줘야 한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벌은 되는데 먹고 가냐, 뱉고 가냐, 이건 말하는 거예요. 먹고 가냐, 뱉고 가냐. 이거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요. 우리 법은 초과에 받지 마라 이렇게만 돼 있는 거야. 그냥 찍으면 돼. 어디로 돼 있을까? 결론이 어디로 나왔다? 초과부는 뭐다? 무효다. 이것만 결론만 기억하면 돼. 결론만. 초과부는 뭐라고요? 무효라고. 그래서 1번의 두 번째 줄.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은 어떤 범위 안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 자, 2번은 중개 보수 말고 별도의 감사비, 수고비 다 위반이라고 선물도 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3번이 잘 나와요. 자, 여러분 분양 대행 이건 중개다 아니다?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잖아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 대행하고 받게 되는 금원은 중개 보수가 적용돼요, 안 돼요? 중개 행위가 아니니까요. 칠판 잘 보시고 책이 없는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죠. 자, 금지행위면 O, 금지행위가 아니면 X로 푸는 겁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 금지행위면 O 아니면 X? X. 왜 금지행위 왜 아니에요?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법비 초과 여기만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쉽게 낼 리가 없잖아요. 법비 초과 써 있으면 웬만하면 앞에는 중개가 아닌 걸 줘요. 그래서 이건 위반이 아닌 걸로. 자, 됐습니다. 위반이 아닌 걸로 되게 잘 나와요. 다음 이어서 자 5번 판매 명수까지 봤어요. 이제 관직상투 가는데 이제 5번은 관계 법령 여기부터 증서까지를 묶으세요. 관계 법령에서 증서까지를 묶으시고 거기다 뭐라고 적냐면 청약통장이라고 쓰면 돼요. 청약통장. 여러분 청약통장은 어떤 법에서 거래를 금지하고 있을까요?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건데 어떤 법일까? 청약통장은 뭐 분양받는 증서죠? 주택을 분양받는 증서죠. 청약통장 어떤 법에서 거래를 금지하고 있을까요? 주택법이지 뭔 법이겠어? 그러겠지?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관계법령은 어떤 법을 의미한다?
주택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양도나 알선을 뭐하고 있는데?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다 이 말이에요. 다시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을 뭐하고 있는데?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라고요.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청약 통장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매매나 교환을 중개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매매업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청약 통장 거래가 불법이라는 건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사람의 청약 통장을 내가 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청약 통장을 사서 여기다 그냥 분양을 신청하는 거지. 그 중에 10개 중에 5개 당첨됐다고 쳐. 그러면 각자 이제 분양 계약 도와줘야지 이제 판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분양권 어떻게 하고 피 받고 팔고 내가 피 각자를 예를 들어 피 3천씩 받았어. 내가 1,000만 원씩 줄게. 좋아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이 먹잖아 또.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 개공들도 많이 이거를 많이 합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죠. 요즘에는 모르겠네.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남의 통장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지 이게.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이 청약 통장은 분양 받을 수 있는 증서죠. 분양 받을 수 있는 증서는 거래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고 이미 분양받은 분양권은 팔아도 돼야 안 돼요? 팔아도 되죠. 분양 받을 수 있는 증서는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업하면 이건 몇 년이다? 3-3. 간단하게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해보세요.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이렇게만 읽어도 돼요. 딱지야 딱지. 딱지를 중개도 하지 말고 뭐 매매업도 하지 마라. 또 딱지를 접지도 말고 치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자 내용은 안 읽어봐도 돼요 오늘은. 자 밑에 양가리 6번 갑니다. 양가리 6번 제목이 뭐예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제목을 잠깐 보십시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라는 게 무슨 말일까? 직접 거래. 여기는 누가 있어요? 중개 의뢰인. 예를 들어서 매도를 원하는 의뢰인이라 해봅시다. 매도 의뢰인. 이 자리는 누가 있냐? 개공이죠.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매도 의뢰인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라고 이자에게 뭘 한 거예요? 중개 의뢰를 한 거잖아요. 중개 의뢰를 했으면 나는 상대방을 찾아서 중개를 해야 되죠. 근데 중개하지 않고 내가 이자와 직접 뭘 했다고요?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를 3-3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잖아. 왜? 안 팔리는 줄 사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개공이가 이 집을 왜 샀어요? 남으니까 아니면 불쌍해서? 남으니까 사는 거지 왜 사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계약은 누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공에게 유리한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중개 의뢰받은 물건의 정보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취지는 그래요. 근데 잠깐 씹어보시면 좀 더 보셔야 돼. 중개 의뢰인과 직접 매매 계약을 하는 거 위반인 거죠. 근데 여기는 거래라고 써있기 때문에 매매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래를 다 금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환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지어 무엇도 임대차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대차도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실판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죠. 자, 개공이가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임대 의뢰받은 주택을 내가 임차한 거야. 이것도 직접 거래 금지이면 O 아니면 X? O. 이것도 위반이라고요. 매매만 위반인 게 아니라 매매, 교환, 임대차를 다 하면 안 된다고. 누구랑은? 중개 의뢰인과는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자, 기업번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 매도, 매수, 임대, 임차 받은 개공이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전부 다 금지 행위다. 살짝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포함 이렇게 쓰셔도 돼요. 매매, 임대차 모두 포함한다고. 자, 그리고 실판 한번 더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자, 매도 의뢰인이 직접 개공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직접 개공을 찾아온 게 아니라 매도 의뢰인이 바쁜가 봐요. 그래서 누구를 시켰어요? 대리인.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고 대리인이 누굴 찾아왔어요? 개공을 찾아와서 저 사람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개공이가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한 거지. 그랬을 때 이것이 위반이냐 아니냐에 관한 내용인데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자, 잠깐 보십시오. 이 개공이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판사님 법조문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중개 의뢰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중개 의뢰인은 이 사람이지요. 얘는 중개 의뢰인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니 판사님 뭐라고 그랬게?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해요. 걔가 걔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말 이해했어요? 걔가 걔지 뭐야. 그러니까 이 중개 의뢰인 안에는 대리인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이런 결론이에요. 자, 그럼 풀어보시죠 한번. 지금 직접 거래고. 자, 3번. 개공이가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했다. 금지행 OX. O. 이것도 뭐다? 직접 거래라고요. 이런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다 연습하십니다. 근데 니은이 그거죠, 니은. 직접 거래가 금지되는 중개 의뢰인 안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 사무처리 입단 수임인도 포함된다고 돼 있죠. 자, 직접 거래가 아닌 경우는 기역 니은은 별로 안 중요해요. 개공이 중개했는데 의뢰인의 집을 우리 가족 명의로 샀다.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니래요. 결국 할 방법은 다 있었어. 가족만 있으면 돼. 가족만 있으면 된다고. 물론 사이가 좋아야지. 자,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땅 팔아줘 했는데 개공이가 웬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부부라고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사도. 갑자기 인정 안 하시고 그래. 그렇다니까 상관없다고요. 부부라고 말할 필요 있어 없어요? 굳이 말할 필요 없죠. 말하면 더 이상하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의뢰인이 그러겠죠. 두 분이 닮으셨다고. 나 모르는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됐죠? 예. 그 사람 못 찾고 너 손잡고 있다 걸리지 말고 또. 사이 좋지만. 자, 이렇게 해서 가족명의로 사는 건 위반 아니다. 자, 니은은 건너가고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 디귿번 잘 보십시오. 칠판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갑, 을, 병은 전부 다 개업 공인중개. 3명 다 개공입니다. 3명 다 개공인데 주인공은 갑입니다. 자, 매도인이 매도를 원하는 의뢰인이 우리 집을 팔아줘라고 을한테 의뢰를 합니다. 을한테 우리 집 팔아줘라 의뢰했어. 근데 을이 누구를 소개해 준 거야? 갑을 소개해 준 거예요. 갑의 의뢰 중개로 이 갑이 이 의뢰인의 집을 샀다 이거야 이게. 이거 샀다 이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이 행위도 직접 거래냐? 자, 찍어요. 이다 아니다? 아니래. 왜? 내 중개 의뢰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른 개공의 중개로 샀지 않냐? 이거는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셨어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나 뭐 좀 사고 싶어요 라고 누구한테 의뢰했어요? 병한테 의뢰한 거예요. 근데 병이 또 갑을 소개시켜줬네. 그래서 갑이 아까 산 거 있죠? 산 걸 병이 중개해서 이걸 팔았다 이거지. 자, 이것도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결론은 뭐냐? 다른 개공의 중개로 사고 파는 건 위반이 아니다는 그런 대판이야, 대판. 대법원 판례. 결국 내가 내 명의로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부동산 끼고 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의뢰인 땅 팔러 왔어. 그러면 저거 사고 싶으면 둘이 손잡고 옆집 가면 된다는 거지. 됐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읽어보면 개공갑이 주인공이라고요. 개공갑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다른 개공 의뢰 중개로 샀죠 지금. 지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의뢰 받은 게 을이에요. 의뢰 중개로 샀고 그다음 매수 의뢰 받은 병의 중개로 갑이 팔았다 이 문장 구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직접 거래도 아니다 이거지. 쌍방대리 혹시 대리에서 민법에서 쌍방대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쌍방대리는 불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하잖아요. 이 법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쌍방대리 금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모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혼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건 뭐예요? 쌍방대리예요. 근데 일방대리가 시험에 잘 나와. 일방대리는 금지행위는 아니다. 아니잖아. 아닌데 칠판 보시고 일방대리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아요. 자, 개공이가
매도 의뢰인의 뭘 받아서 개공이가 매도 의뢰 위임 받은 거예요 지금. 개공이가 누구를 대리해서 매도인을 대리해서 누구랑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지금. 이게 바로 무슨 이거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바로 무슨 대리라고요? 일방 대리라고 일방 대리. 일방 대리인데 이 3번하고 4번이 문장이 비슷하니까 조심해야 돼. 문장이 비슷하니까요. 다시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부터 집을 샀어. 이건 뭐고? 직접 거래고. 대리인과 계약한 거잖아 지금. 직접 거래고 매도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서 개공이가 이 사람을 대리해서 내가 매수인하고 둘이 매매 계약서 썼다는 거죠. 됐죠? 이거 일방 대리가 금쟁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푸셔야 돼요.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비슷해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되고. 자, 다음에 투기 조장 행위. 투기 조장 행위는 잠깐 또 이쪽으로 와보시죠. 투기 조장 행위는 뭐냐 이건데. 자, A가 B와 매매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내 앞으로 뭘 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C한테 넘기는 거,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들어봤죠 지금. 이거를 하는 목적은 B는 결국 뭐가 목적이에요? 탈세와 투기가 목적이잖아 지금. 그리고 개공이가 이걸 도와준 거예요. 도와줬으면은 너의 투기를 내가 뭐 한 거예요? 도와줬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다. 한마디로 뭘 도와줬다는 거냐면 미등기 전매를 도와줬다. 이게 바로 무슨 행위라고요? 투기 조장 행위다 이거예요. 투기 조장 행위. 자, 잠깐 보시면 부연 설명 드리면요. 이 B는 미등기 전매를 했죠, 지금. 이 B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에요. B를 현재 규율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미등기 전매는 다른 법 위반이야, 다른 법. 다른 법 위반인데 아직은 몰라도 돼요. 이게 더 세요. 미등기 전매가 더 세. 3년에 1억이나 돼. 근데 이걸 예를 묻는 게 아니라 미등기 전매를 도와준 누구? 도와준 개공이가 투기 조장으로 3-3이 된다는 얘기를 오늘은 이것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자, 읽어볼게요.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다시 뭐 했다? 매매했다는 거예요. 첫 주를 매매했다는 거죠. 다시 탈세 투기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하지 않은 그 부동산을 다시 뭐 하는 걸? 다시 매매하는 걸 뭐 했다? 중개했다. 이렇게 문장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하지 않고 부동산을 다시 매매하는 걸 중개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투기 조장 행위죠.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는 말이에요. 자, 7번, 8번 묶으세요. 7번, 8번 묶어서 투기 조장이 두 가지예요. 하나 더 있는데, 자, 8번은 어디 밑줄치냐면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만큼.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투기과외지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못 팔고 이런 게 있어요. 일정 기간 전매 제한된다고 그러잖아. 전매 제한. 못 판다고. 이렇게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된 건 투기가 우려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걸 뭐 했다? 중개했어. 그럼 그것도 투기 조장이죠 뭐. 투기 조장은 두 가지예요. 미등기 전매를 도와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도와주는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뒷장 가서 이제 꾸단 볼게요. 꾸단. 자, 이번 시간은 꾸단까지예요. 꾸단까지. 자, 9번을 보니까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앞에 생략된 개공이에요. 개공이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 잠깐만 들어보시면 돼요. 뭘 들어보시냐면은 이게 아파트 집값 띄우는 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강심장들이에요. 제가 개공이에요. 개공이 여러분께서는 이 단지 아파트 주인들이세요. 근데 집값을 띄우고 싶은 거, 옆 단지는 다 올랐는데 우리 알고 지금 단뜻 열받았으면 다들 열받아. 1억씩 올리고 싶어 지금. 그러면은 가짜 매수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써. 이렇게 가짜로 1억 띄워 가지고 한 5장 써. 이렇게 실제 계약금 다 주고받아. 이게 준비를 많이 해야 돼. 돈도 준비해야 되고 가짜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매매 계약서 써. 그럼 이제 1억 올렸죠 지금. 이걸로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다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이번 달 거래 신고 들어간 건 다음 달 국토부 실거래 홈페이지 바로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 단지 얼마 올랐어 지금? 1억 올랐잖아. 올라오면 이제 진짜 거래들이 따라서 올라오지 이제. 다들 급해가지고 빨리 사야 되니까 따로 올라와. 그럼 진짜 거래들이 누적이 되겠지 이제. 그럼 시간이 한참 지나 서너 달 지나서 가짜를 지우는 거예요 이제. 계약 해제시켜가지고 가짜 지우는 거죠. 이런 걸 많이 썼어요. 이걸 개공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좀 받으면서. 되셨어요? 이제 읽으면 이해될 거예요 이제. 개공이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집주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해줄 목적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뭐였다?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 한 번만 읽으면 시험 때까지 가요. 이거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단은 뭐냐? 단. 꾸단인데 잠깐 보시면 개공들이 각 지역별로 단체를 만들어요. 그냥 친목단체라고 이해하면 돼. 개공들이 만든 친목단체. 여기 이제 회원업소들이에요. 얘네들은 회원업소들이라고 불러. 얘네들 개공들끼리 그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는 A, B도 다 개공인데 비회원이야. 비회원. 우리 회원에 가입시켜줘 안 시켜줘? 안 시켜줘. 여기 가입시키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기회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안 받아요.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심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단체 회원들은 얘들을 다 굶어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규칙을 세우냐면 자, A라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 매물을 가지고 있어 지금. 매물 중개 의뢰받은 물건이 있는데 마침 매수를 원하는 자가 을을 찾아왔네. 을을 찾아왔는데 이 매수 의뢰인이 원하는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A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연락해서 중개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거야. 그래야 애들이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라 약속했냐면 우리 회원이 아닌 회원이 가지고 있는 매물은 중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또 얘가 세모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매수를 원하는 자가 B를 찾아온 거야. 근데 얘가 원하는 물건을 병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연락하면 공동 중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니네는 다 굶어 죽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물론 회원업소가 압도적으로 많지요. 또 많고. 참 읽어보면 이제 이해될 거예요.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고 있죠 지금. 저 A가 가진 물건은 중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하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뭐 한다? 제한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읽으면 시험 때까지 가. 이번에 9번, 10번 다 나왔어 시험에. 이따 문제 풀 때 나올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것이고 아까 제가 이거 좀 해드린다고 그랬죠? 이 페이지를 놓고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좋아요? 이 다음 페이지 궁금하시면 이걸로 눌러서 해봐요. 눌러서 해봐요. 네.